제 10강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파트 2. 그래서 각에 대한 역사 360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나눴습니다. 즉 정십이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형상화죠.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수학적 형상화입니다. 누구에 대한 형상화예요? 12궁 있잖아요. 그렇죠? 12궁에 대한 형상화입니다. 12궁의 어떤 밴드죠. 그렇죠? 밴드에 대한 형상화입니다. 이것을 현대적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그래서 이 정십이각형이 그 천문대 같은 데 있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이건 울구백 천문대인데요. 여기 요거입니다. 여기. 정십이각형이 이렇게 폼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문대면은 당연히 몇 각형이 있어야 돼요? 정십이각형 도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십이각형은 형상화된 것입니다. 12궁에 대한 형상화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작도하는 것도 그대로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이렇게 작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제가 여기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구현을 한 거고, 이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루트 3, 4각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루트 3, 4각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은 틸로코리 마드라사인데, 지금 여기에는 정 12각형, 그렇죠? 12각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각형하고 오각형도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 12각형 혼자 있는 것보다는, 물론 육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육각형은 아니에요.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육각형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2, 6, 5 이렇게 컨비네이션 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톤헨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스톤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물론 지금은 이게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니고 존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거를 물론 이제 언제 그런 거냐면은 1655년에 이 양반이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이거는 스톤헨지는 이건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거다. 여러 가지 자기가 판단을 해봤을 적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청동기 시대는 불가능하고, 이건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알려졌지만, 나는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 양반이 기하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걸 교수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했다는 얘기는 정 12각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형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니고 존스는 스톤헨지를 이렇게 정 12각형 구조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별다각형으로 한번 제가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거를 별다각형 구조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 장은 별다각형입니다. 그래서 3, 4, 5, 6 해가지고 별다각형이 쭉 만들어지죠. 이건 제가 학생한테 과제를 내줘서 학생이 이제 정말 정성스럽게 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거기다가 실을 잘 이용해서 했던, 그래서 별다각형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수학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풍부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의 개념입니다. 자, 5로 나눈 나머지. 지금 목과 나머지 이야기예요. 저는 목과 나머지를 그 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한으로도 접근했었고, 무리수 얘기를 했었고, 정오각형에 대한 가치를 얘기했었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정오각형의 가치는 그런 거였다면 오늘은 몇 각형의 가치를 주로 얘기한 거예요. 10강에서는 제10강에서는 정 12각형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형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니고 존스가 했던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그 양반의 해석을 재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충분히 이제 하겠습니다. 오르나는 나머지. 그 오르나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연산이죠. 그렇죠. 0서부터 4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산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그러니까 4 더하기 4는 나머지니까 3이죠. 그렇죠. 4 더하기 4는 3입니다. 이건 뭐 우리 학생들 금방 할 수 있죠. 목과 나머지니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도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로 나눈 나머지란 얘기는 정오각형을 뜻하는 겁니다. 형상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를 통해서 원상에서의 정오각형으로 넘겨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CT 교육에서 말하는 형상화입니다. 그럼 0서부터 4까지가 있어요. 그럼 연산 구조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모든 숫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을 더합니다. 1을 더하면 0에다 1 더하면 1, 1에다 1 더하면 2, 2에다 1 더하면 3, 3에다 1 더하면 4, 4에다 1 더하면 0이죠. 그래서 모든 0서부터 4가 다 끝이 나요. 그러면 하나의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둘째 작업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2를 더해야 되겠죠. 0에다가 2 더하면 2, 2에다 2 더하면 4, 4에다가 2 더하면 1이에요. 1에다가 2 더하면은 얼마예요? 3이죠. 3에다 2 더하면 0이죠. 이제 더 이상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별다각형이 2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지도할 적에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때 여기 수학적 원리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거의 원리는 별다각형의 개수인데요. 지금 5를 갖고 하잖아요. 이거의 수학적 원리는 뭐하고 정말 똑같으냐면 5를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1 더하기 4가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2 더하기 3이 있죠. 더 이상 없죠. 순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2가지하고 여기서 말하는 두 개, 별다각형이 2개가 있다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숫자가 많이 커졌어요. 107. 정 107각형에는 별다각형이 몇 개 있을까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언제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별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나는 이걸 표를 만들게 해갖고 학생들이 이걸 발견하게 합니다. 자, 0에다 1을 계속 더하는 거를 해요, 제가. 자, 0에다 1을 계속 더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0에다 2를 계속 더하게 만들어요. 0에다 3을 계속,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숫자가 나. 0에다 2를 더하는 거나 0에다 4를 더하는 게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럼 2를 더하는 거나 3을 더하는 거나 이것도 어떻게 돼요? 똑같죠.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게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 작업을 시킴으로 해서 2를 더하는 거나 3을 더하는 것이 집합적으로, 집합이란 말 안 써도 돼요. 숫자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자, 아까 1 더했었잖아요. 2를 더하는 결과나 아까 4를 더한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1, 4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맞물리는 거고요. 아까 똑같은 게 뭐예요? 2, 3이 어디서 맞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걸 잡아내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 과정하고가 과연, 이건 기하적 과정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건 산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술적 과정과 기하적 과정이 왜 본질적으로 같느냐를 학생들이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별다각형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물론 처음 하자마자 그렇게 학생들이 발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숫자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6으로 나눈 나머지 판을 만들게 합니다. 학생들 계산해야죠. 5 더하기 4는 19라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9니까 얼마예요? 3이 되겠죠. 이 연산시키는 거. 이거 연산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연산을 시켰어요. 그럼 아까 같은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자, 형상화가 되어 있죠. 정육각형 형상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들아, 0에다가 계속 1씩 더하자. 1이지, 2 더하면 2지, 다음은 3이지, 3에다 4지, 5 나왔지, 0 나오지. 그렇죠? 한 개의 별다각형 완성. 자, 이제 두 번째 시작하자. 아까는 1 더했으니까 2 더해야 되지? 0에다가 2 더하자. 그럼 4지? 더하면 6이니까 0이지? 그런데 지금 1이 남아있으니까 또 2 더하면 3이지? 3 더하면 5지? 5 더하면 1이지. 그렇죠? 이제 완성됐어요. 전부 다 커버가 돼야 돼요. 남으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더하기 3을 할 차례예요. 자, 얘들아, 0에다 3 더하면 3이지? 3에다 3 더하면 0이 똑같네. 자, 남으면 안 돼. 1에다 3 더하면 4지? 4에다 3 더하면 1이지? 자, 2 남으면 안 되지? 자, 2에다가 3 더하면 5지? 5에다가 3 더하면 2지. 그렇죠. 별다각형이 전부 다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물론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1 더하기 5, 2 더하기 4, 3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예측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세 가지가 나와야 하는 건 하고 이쪽하고 같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용하는 이제 테크닉이 그거죠. 0에다 계속 2를 더하는 거, 0에다 계속 2를 더하는 거. 그렇죠? 이 과정을 해가지고 뭘 잡아내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 녀석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알겠지만 5를 더하는 것도 사실은 어디로 가겠어요? 방향이 바뀌겠죠. 0에다 5 더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1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를 더하는 거나 2를 더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2 더하기 했잖아요. 4를 더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 3은 뭐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가 존재하고 이 경우는 또 어디를 지나요? 중심을 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짝콜의 문제가 된다는 거를 학생들이 이제 인식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오늘 연속 강의로 하는 정 12각형, 12궁에 관한 형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죠? 1하고 5하고 똑같아요. 2하고 4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 따는 남은 거죠. 그래서 별다각형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다라고 하는 산술적 계산에서의 산술적 계산은 이거죠. 1 더하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2 더하기 4, 3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산술적 계산에 의한 경우의 수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하적이라는 용어를 썼죠. 기하적 경우의 세 가지하고 개념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는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반화해보자 이거죠. 홀수일적에, 짝수일적에, 그렇죠. 짝수일적에는, 그렇죠. 짝수일적에는 그냥 2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홀수일적에는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홀수일적에는 빼기 2를 해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짝수일적에는 어디를 지나요? 원점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10으로 나눈 나머지 숫자가 커지면은 하나의 디자인 작품을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과제 내줬던 게 집에서 그렇죠. 못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는 그런 거죠. 자, 이니고 존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니고 존스를 지금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11이죠. 그렇죠.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별다각형 구조로 본다면 첫 번째부터 나가겠습니다. 이 구조는 0서부터 하면 지금 뭐가 들어간가? 어떤 별다각형이 나온 거예요? 4 더하기죠. 그렇죠. 4를 더하자는 겁니다.
4를 더하죠. 모든 수에다 4 더하는 거죠. 그렇죠? 1에다 4 더하면 5. 그래서 이거는 2에다 4 더하면 6. 그렇죠? 별다각형. 남잖아요. 3에다 7 더하면 나오죠. 한 개의 별다각형이죠. 그렇죠? 이건 더하기 4에 관한 한 개의, 왜? 전체는 몇 가지가 있어요? 6개의 별다각형이 있습니다. 6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더하기 4의 경우입니다. 더하기 4의 경우예요. 이게 그 대수학에서는요, 이게 이제 좀 들어가면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대에 계신 분이나 또는 졸업생, 초등학생 선생님과 중등 선생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시클릭 그룹입니다. 지금 뭐 10이죠. G12라는 시클릭 그룹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4로 생성된 부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로 생성된 부분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별다각형을 얘기하잖아요. 아까 6일 때 6인 경우도 마찬가지. n이 5인 경우도 해서 6인 경우도 했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시클릭 그룹 G6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 2를 더한다, 3을 더한다 하잖아요. 그거는 2를 더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2로 생성된 부분군을, 서브그룹이에요. 이런 거를 서브그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브그룹에 관한 지극히 대수학적에서도 그룹 시어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꽤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나는 정12각형을 수학적 형상화라 그랬죠. 물론 내 주장이 아니라 노이게바워의 주장이었었죠. 1950년대 뭐라 그랬어요. 그냥 12공은 공간적인 얘기다. 그게 뭐 원을 이루거나 뭐 정확하게 위치 아니다. 그걸 수학적 형상화한 게 뭐예요? 정12각형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학적 계산을 위해서 형상화한 거지 현실의 우주 공간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니고 존스는 내가 지금 별다각형으로 해석을 했고, 이 별다각형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번에는 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까는 원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축에서 얘기를 할 필요도 있겠죠. 제가 어떻게, 이건 제가 연속 수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제 모논종이하고 차를 이용해서 여기가 1, 2, 3 이렇게 나겠죠. 그럼 점을 연결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정12각형, 정6각형에서 점을 연결했었죠. 그렇죠? 합을 계속하면서. 이번에는 합을 주어진 거예요. 그럼 1하고 7을 만들려면 여기 7에서 만나야겠죠. 그렇죠? 얘가 1이에요. 그럼 7하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1하고 7을 쭉 거주는 거예요. 그럼 1하고 7에서 만난 거잖아요. 2는 누구랑 만나요? 6하고 만나죠. 3은 누구하고 만나요? 요거 3이죠. 4하고 만나죠. 그럼 얘는 또 누구하고 만나요? 얘가 4니까 3하고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눈치챘겠죠. 우리가 뭘 지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포물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포물선입니다. 이거. 얘가 누구냐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치를 둔 것입니다. 지금 변화가 일어났죠. 아까는 정N각형에서 정12각형 그런 데서의 직선의 연결이었었고, 이제는 뭐 좌표로 와서 연결해서 합이 어떻게 온 거예요? 12로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나 보세요. 학생들한테 그 좀 수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학생, 그 음수 같은 거 하면 어렵잖아요. 그럼 만약에 합이 2 같은 걸 한번 해보면, 그건 합이 2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합이 2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하고 1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X축에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을 데리고 오면 Y축에서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합이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더하면 2가 될까?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음수의 덧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밑으로 내려가도 돼요. 여기가 만약에 음수다. 그럼 이쪽은 양수가 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곡선이 정말 멋진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제가 직접 애를 데리고 포물선 지도하는 거예요. 모논종이 갖고 하는 겁니다. 정말 폼나는 게 나오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학생을 지도할 적에는 모논종에다가
10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할 적에 이 10을 뭘로 돌려치게 1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합을 1로 해도 돼요. 그럼 이 녀석은요. 이게 포물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포물선 못 봤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건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포물선인데 이 식이 이건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이퀄 1입니다. 이퀄 1. 합이 2다 그러면 루트 2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루트 2예요. 자, 이게 합이 1이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포물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는 음수의 덧셈까지도 하고요. 필요하면 또 어떻게 가날리 하면 어떻게 돼요? 1.5. 1.5 같은 것도 데리고 와야죠. 합이 2 되려면 뭐 더하는 거야? 애들 0.2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5하고 0.1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직선이 이렇게 아주 매끄러운 직선이 만들어지죠.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모논종이에서 잘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연결을 시키죠. 아까는 형상화가 된 12궁에서 형상화가 된 걸 가지고 별다각형. 그 다음에 별다각형은 원주상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x축, y축으로 옮겨왔고, 요번에는 이건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곡선이 있냐는 거잖아요. 이 곡선. 또는 이쪽에도 만들어지죠. 이 곡선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건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봤어요. 그럼 여기 숫자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이게 9개가 있거든요. 이쪽에. 9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9개의 점을 찍는 거죠. 1, 2, 3, 4, 5, 6, 7, 8, 9개 찍. 이쪽 연결. 이거 1이라고 9니까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를 잘 쓰게끔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 되죠. 합이 뭐가 만들어내요? 10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2하고 누구하고 연결하면 돼요? 8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하고 8하고 2하고 8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어떤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저는 쭉 확장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모논종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안 왔을 적에는 온라인상에서,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이제 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12각형의 형상화, 12궁의 형상화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목과 나머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12로 나눈 나머지, 이니고 존스 거, 5로 나눈 나머지, 6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2로 나눈 나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공학적, 우리는 뭘 추구하는 게 시티 플러스 스팀이죠. 그렇죠? 엔지니어링이랍니다. 공학에서는 2로 나눈 나머지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럼 2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그럼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0 더하기 0은 0, 요건 1, 0, 요거는 1 더하기 1은 0입니다. 나머지니까요. 그렇죠. 요 연산체계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화성에서 보낸 사진입니다. 이 화성에서 보낸 사진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화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는 얘기는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어떤 부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호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오다가 깨져요. 오다가 깨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복호해야 돼요. 복호해야 돼요. 그럼 복호를 못하면 사진이 뿌연 거고, 복호를 완벽하게 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깨끗한 것입니다. 자, 화성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올 적에요. 전파로잖아요. 전파. 근데 전파는요, 매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전파는 매질 없이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파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이 정도는 써야 됩니다. 이 정도는 써야 돼요. 그렇죠? 화성은요, 여기서부터 2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원리를,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진로지도도 좋고 어떤 공학적 스팀이라고 했으니까. 자, 2로 나눈 나머지의 연산이 이거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0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과서에는 없어졌지만 옛날 교과서에서는요, 이 연산을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이걸 주고 이거를 메꾸는 걸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연산 연습시킨 거예요. 이게 뭐예요? 0 더하기 1은 1이다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 더하기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다죠. 그렇죠? 이게 1 더하기 1은 못과 나머지니까 0. 얘는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얘는 뭐예요? 0 더하기 1은 1이다. 이거를 연산을 이렇게 피라미드로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새 교과서에서는 없어요. 옛날 교과서에서는 있는데 이건 다시 나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버리려고 하죠? 그 대신 이제 그러려면 공학적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까 그와 같은 연산을 왜 하냐 이거예요. 옛날 교과서에서는 이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연산 체계이거든요. 이 연산 왜 하냐 이거예요. 일어나는 나머지 연산을 왜 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굳이 여기서 이거를 의미를 가려면 이렇게 가면은 돼요. 이건 이제 제가 여기다가 강의록을 놨는데 이겁니다. 좋다. 0은 흰색. 냅두면 되잖아. 1은 검정. 검정을 한번 칠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칠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겠죠. 그쵸? 그 모양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물론 파스칼 삼각형은 파스칼이 제일 먼저 안 했어요. 그 삼각형은 제가 이거 강의 바로 직전 거 연결된 강의에서 제가 그 사마르칸트의 알카시를 얘기했었죠. 알카시가 200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그냥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그냥 부르죠. 그렇죠? 자꾸 그런 얘기하면 또 이상해요. 그렇죠? 물론 알카시보다도 그 전에 또 200년 전에 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00년 전에 중국에서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중국에서 그 기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바그다드 쪽에서 먼저 있고 바그다드에서 또 200년이 지나서 사마르칸트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파스칼이 이제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도 이걸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 칠하기로 연결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이건 2로 나눈 나머지의 색깔 칠하기예요.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도 이 구조를 가져가면서 또 뭐 할 수가 있어요? 색깔 칠하기가 있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색깔이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2로 나눈 나머지는 색깔이 몇 개 필요해요? 흰색하고 검정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삼각형 구조가 나오냐를 또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도 역시 집에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다면 파이썬을 써가지고 정말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명령어를 줘서 그럼 색깔이 집어넣으면서 색깔 3가지 집어넣죠. 그렇죠? 3으로 나눈 나머지의 연산이에요. 색깔 들어갑니다. 그럼 또 구조가 나오겠죠. 그걸 예측하는 것입니다. 정말 파이썬을 써서 한다면 정말 괜찮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질적인 얘기로 가겠습니다. 1965년에 마리너 4호가 화성으로 갑니다. 사진 찍지요. 그때는 이렇게 이진 부호를 3, 4, 6자리 6개로 이루어 이게 한 가지 이게 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에서 받아서 썼습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이게 어쩔 수 없어. 1965년이다. 오다 깨진다 그랬죠. 깨진 거를 복호를 못합니다. 복호를 못해. 그럼 어떻게 사진이 어떻게 돼요? 뿌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걸 우리가 코딩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코딩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는데 좀 그 코딩은 좀 이상해요. 이걸 코딩 시어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코딩은 제가 싫어하지요. 어쨌든 이게 코딩 시어리입니다. 복호를 못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왜? 당시에 코딩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965년입니다. 아,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보세요.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오다가 깨진다 그랬죠. 2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전파를 타고 날라와요. 깨졌어요. 아, 깨진 거 잡아냅니다. 깨진 거를 원래대로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퍼펙트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진이 아주 깨끗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뭐 수학 수준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수학이 발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주 구체적인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2로 나눈 나머지를 이건 제가 이제 사진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화성에서 지금 탐사선 나가 있죠.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근데 화성에서 사진 찍어서 직접 보내진 않고요. 화성에 위성이 있습니다. 지금 오디세이 같은 거 여기 나가 있죠. 그렇죠? 오디세이. 여러분 이거 저보다도 더 자주 잘 검색해서 제가 이쪽 분야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세이가 돌고 있어요. 그럼 화성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은 오디세이한테 보내요. 그럼 오디세이가 자 나사로 보냅니다. 나사로요. 그럼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점이에요. 이게 하나의 하나의 점입니다. 그럼 약속이 있어요. 저는 5개짜리 쓰겠습니다. 00000 이게 1개짜리예요. 청색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쫙 날아오죠. 그럼 이제 이거를 사실 이렇게 점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사진 보시면 여기가 뭐 600 곱하기 여기가 뭐 12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600 곱하기 1200개의 점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에서 오디세이한테 보내요. 오디세이가 쫙 해서 나사로 보냅니다. 요게 실시간은 안 돼요. 15분 정도 걸립니다. 대략 약 15분 정도. 그러니까 실시간은 안 됩니다. 우리 자전 공전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나사에서 받았어요. 제가 수업한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받았으니까 이걸 이제 사진으로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나사의 연구원들이 합니다. 자, 누가 왔나요? 11011 누굽니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빨간색을 칠해요. 이 점이에요. 이런 점이 몇 개 있다고요? 1200 곱하기 600개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101 이거예요. 검정색이네. 세 번째는요. 01101 뭐죠? 011 노란색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네요. 그 다음에 이거네. 그 다음에 이거네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짠. 누구예요? 11110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없어요. 이거 깨진 거예요. 화성에서 오디세이 거쳐서 처음에는 이거 정확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얘가 2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오다가 당연히 깨지죠.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걸 복구해야 돼요. 11110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11110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복구를 못하면 사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얘지는 거죠. 뿌얘지는 거. 그 부분이 뿌얘지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원리를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수업한 거예요. 제가 저학년한테 했습니다. 3, 4학년한테 했었어요. 아까 이게 날라왔잖아요. 이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색깔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덧셈을 시행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애들 잘해요. 그렇죠. 더하기. 이거 끼리끼리 더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봐요. 01101 더하기 11110 이거 덧셈하는 거 아까 봤죠? 1 더하기 1은 0이잖아요. 이거 올림하는 이진법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나요. 이진법이라 그러면 1 더하기 1은 0,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4개가 딱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게 공학적인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학생들한테 초등학생한테 설명이 어렵죠. 0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놈을 택해서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4가지 색깔을 또 덧셈을 시행한다. 그럼 학생들이 쫙 더하기 잘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눈치챘죠?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똑같죠? 그렇죠? 얘는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다 똑같잖아요. 원소가 똑같잖아요. 그럴 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그 이상한 거 왔었잖아요. 깨진 거. 이거는 0이 제일 많은 거 잡아냈죠? 그거를 뺄셈을 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 1 빼기 1은 0이죠. 그렇죠? 뺄셈을 해요. 마이너스 1은 뭐예요? 1이죠. 그렇죠? 뺄셈하면 이게 나와요. 10110. 10110이 나온 거예요. 10110. 자, 얘가 뭐라고요? 10110. 그럼 뭐예요? 10110. 검정입니다. 여기다 무슨 색 칠해요? 여기다가 검정색 칠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사진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못 찾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예요? 코드 이론이, 코딩 세어리가 발전을 해서 완벽하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색깔이 어떻게 돼요? 사진이 어떻게 돼요? 아주 선명하지요. 옛날엔 이랬어요. 이게 뭐 옛날 사진이라 이렇게 꽂은 게 아니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오다 깨진 것들은요, 복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는 거죠. 당신은 이것만 해도 대단했지요. 자, 이게 2로 나눈 나머지 별다각형에서,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를 별다각형으로 그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요즘 공학적으로 여러분들은 CT 플러스 스팀입니다. 이게 코딩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 10장이죠. 제 10장. 너무 길어서 파트 1, 파트 2, 파트 1, 파트 2 나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행지리 또 해야 되죠. 그렇죠. 수학적 여행지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파트 1과 파트 2에서 벌어졌던 수학적 여행지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덴데라 신전도 가야 되겠죠. 카이로도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덴데라 신전이죠. 그렇죠. 이건 카이로입니다. 여기서 회전체 최적이 나온 거죠. 그렇죠? 뉴턴보다 훨씬 이전에 천년경에 아까 말한 스톤헨지도 한번 구글 맵스로 한번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온라인 실험실에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자와 콤파스 그리고 모는 종이가 나는 제일 좋아요.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해왔지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오는 일이 벌어지니까 온라인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구글, 지금 여기서 파이썬을 써가지고, 파이썬의 장점이 뭐예요?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온라인 실험실을 만들어서 이런 도형 같은 거 그려야지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손으로 학교에서 자와 콤파스 써서 그릴 적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50각형, 60각형은 정말 거의 불가능할지 몰라도 온라인 실험실에서 하면 되거든요. 게다가 제가 7강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7강에서는 뭐예요? 정육각형을 타겟으로 해서 제가 셀주크 시대의 최고의 걸작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예요? 붙이는 게 문제였었잖아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붙이기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다 언제 다 오려? 제가 어떻게 한다 해서 미리 그걸 복사해 놔가지고 가위로 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참 오래 걸려. 물론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지만, 그러나 당연히 여기서도 그 테셀레이션이라고 했었죠. 레귤러 테셀레이션, 세밀 레귤러, 그 다음에 듀얼 테셀레이션, 그런 거. 육각형을 가지고 또 뭘 갖고 한 거예요? 그 셀주크 시대 최고의 걸작을 했잖아요. 그걸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려도 돼요. 사진 찍어서 그러니까 우리 손 같은 거 사진 찍어서 놓고 그거를 테셀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걸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조금 더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험실에서도 충분히 훨씬 더 행복하게라고 하면 내가 변심을 한 것 같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모든 수학에 있어, 특히 이런 디자인 수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콤파스, 모는 종이입니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AI 키트는 없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지금 변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파이썬을 써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형할 수 있고요. 색깔도 선택할 수 있고요. 옮길 수도 있고요. 무늬 전체로 테셀레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의 장점은요. 그러면 우리가 사진 찍은 거 있잖아. 파일로요. 그 쌍둥이 묘지탑의 어떤 디자인, 이거 갖고 올 수 있어요. 직접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 교육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 1과 파트 2를 통해서 우리는 각의 역사, 각도의 역사를 알아봤지요. 청동기 시대 거의 기원전 3000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저는 그거를 형상화, 12궁의 형상화로 오고 미적분의 발전으로 오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는 6으로 나눈 나머지 그런 걸 하면서 2로 나눈 나머지가 공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도 수업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초 3, 4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깊이는 무지무지 깊습니다. 정말 깊어요.
2로 나눈 나머지는 코딩 티어리에서 벡터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 이야기고요.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수학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라인 실험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가파름을 어떻게 측정해 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렇죠. 자, 조디악을 어떻게 했어요? 정12각형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노이게바워가 그 용어를 썼지요. 그럼 인간한테 각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약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의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알카시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란, 그 다음에 어디서 활동했어요? 사마르칸트. 그 다음에 회전체의 최종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의 보편성 및 다문화적, 국제적 및 역사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인식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문헌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CT 교육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천문학에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천문학적 역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천문학의 역사는 뭐예요? 12궁에 관련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에 12등분이 일어났고 사인이죠. 사인이 12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30조각을 더 내서 최종적으로 360도를 했고 또 우리 인간들이 사인 3도를 왜 필요로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사인 3도를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구했는가. 처음에는 정말 꽂았죠. 근사값이. 그러나 시간이 프톨레미 가면서 많이 발전하고 사마르칸트로 오면서 또 많이 발전하고 그런 과정들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했고 이건 핵심 질문이네요. 이거 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필요에 의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공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나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도 어떤 스팀 교육으로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나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